아유, 파타 반갑습니다. 모모가 사준 눈물의 족발. 아, 근데 솔직히 이게 진짜 맛있겠다, 이거. 할머니도 정말 맛있다던데? 이거 새우젓이잖아, 싫어. 족발은 역시 이 소스지. 잠깐만. 쌈장이 없는데 왜 소스가 두 개야? 할머니 드렸는데 많이 안 먹는데 그래서 몇 개 드리고 왔어. 불족 소스인데 이거 맛있냐? 나 이거 그냥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거. 나머지는 마늘은 있어야지. 자, 가볍게 하나 먹을게요. 살이 요들요들한 게 좋은데? 아니 나도 얻어먹는다는 생각 하나도 안 했는데 누군가 내가 또 현타 와가지고 사주더라고.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이번에는 쌈장 찍어서 먹어볼게요. 아 맛있다. 아 이거지. 응? 다들 알지? 여기다가 뭐야? 고기 두 개에다가 이거 여기다가 마늘 하나 이렇게 올려버리면 홀리쉣. 구찌 엄마 발이 시뻘건 뱀이 나를 감아 내 왼손에 루이비 쇼핑백 오른손에 디올 쇼핑백 다같이 새끼지만 아무도 잔소리를 못하네 야뭐 락스타 굿대로 살아 남들 눈치는 안 보네 잠깐만 씨발 나 방금 돈을 벌었어 내 왼손에는 100만원 오른손에는 1000만원 내 왼손에는 100만원 오른손에는 1000만원 23살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돈 많아 남자 새끼들이 씨발 왜 이렇게 겁많아 내 왼손에는 100만원 오른손에는 1000만원 내 왼손에는 100만원 오른손에는 1000만원 23살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돈 많아 남자 새끼들이 씨발 왜 이렇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진짜. 아니 무무 이거 어디서 찾은 거야? 족발 지대로인데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존나 맛있어 이거.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족발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아 진짜 잘 만들었어. 존나 막 부드럽고 질긴 거 하나 없고. 야시장 족발이라네요. 야시장. 아, 진짜 족발은 농담 아니라 가격만 좀 싸면 그렇게 막 좋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족발이 좋았던 거예요. 옛날에는 족발이 소자가 17,000원, 중자가 2만원, 대자가 23,000원이었거든. 나 초등학교 중학생 때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부담 없이 먹었어. 쌈장 해먹고 마늘을 위에 올려서 한 입에 보쌈 해먹기. 이번엔 깻잎에 먹어볼까? 깻잎은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역시 맛이 없진 않아. 맛이 없진 않은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여기 나는 쌈에 싸먹는 게 제일이야. 잠깐만요. 왜? 더 줘? 맛있어. 더 줘? 더 줘? 알았어. 한명 드렸지. 한명 엄청 맛있다는데 지금?
김밥을 먹어볼까나. 막국수는 안 좋아하고. 아니, 뭐 막국수를 시켜야 보너스로 나오는 거 먹어야지. 그러니까 원래 기본인데 원래. 내가 아까 보리차 다 흘렸네. 맛있는데? 쌈장을 올려서 마늘도 하나 올리고. 야, 먹어. 아이씨. 하나, 둘, 셋, 마늘도 2개 넣고. 뭐는 처음 먹어야. 그걸 또 먹었었는데.
코시장 족발. 바람이 날아가네. 씨. 그러게. 맨날 얻어먹기만 하네. 아 진짜 로또라도 화끈하게 하나 당첨됐으면 좋겠다. 자 1등 당첨되면은 우모한테 이제 카카오페이로 딱 10% 떼준다 진짜. 나 근데 진짜 나는 만약에 로또 당첨되면은 나 방송 키고 나 말할 거야 진짜. 나 1등 됐다고. 아니 뭔 치민이가 칼 들고 와 미친놈들아. 치민이 오면은 막 사줘야지. 완전 미친놈이네. 아, 저 1등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다. 선생님, 그런 운이 있으면은 내 인생도 술술 풀렸겠지, 뭐. 아, 불족발 아니야, 그냥 족발이야. 인생되면 방송을 왜 접어? 방송을 오히려 해야지. 미래 걱정이 없어지는데. 걱정 없이 방송하는 거지. 나 솔직히 1등 당첨돼도, 솔직히 말할게, 나 1등 당첨돼도 절대 돈 함부로 안 쓸 거야. 진짜 이렇게 살 거야, 그냥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아
아 진짜 이렇게 살 거야 진짜로. 아니 누구나가 아니라 나는 진짜 그럴 수 있어. 나는 큐브 만개 방송은 뭐야 이 부자식아. 진짜 그런 천재 이루의 기회가 딱 한 번만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올라쌈 다 썼어 벌써. 존나 에바지 않냐 이거? 쌈이 그렇게 비싼 거? 그것도 한국이 또 특이하다는데 과일 비싼 게, 채소 비싼 게. 땡아. 제 마음속 영순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각국의 통화 가치가 적정 수준인지 살펴보기 위해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 현지 통화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가격, 이른바 빅맥 지수. 우리나라는 2019년 세계 빅맥 지수 16위에 오르며 인근 아시아 국가 일본, 홍콩보다 월등히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물가는 결코 저렴하다고 할 수 없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장바구니 물가가 살인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죠. 오늘은 유독 한국마트에서만 비싸게 팔리는 상품 탑5를 알아보겠습니다. 4위, 우유. 기후온난화와 낙농기술의 발전 등으로 우유 생산량 증가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저출산 문제가 심해지며 반대로 우유 소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우유가 남아도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가격인데요. 유럽 등 여러 선진국 국가에서 이러한 우유 수요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물보다 싸졌을 정도이지만 우리나라만큼은 요지부동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우유 가격은 1리터를 기준으로 약 2,616원인데요. 그렇다면 독일은 어떨까요? 같은 용량으로 하나 기준 약 890원, 무려 우리나라 우유 가격과 3배 차이를 보입니다. 심지어 물가 비싸기로 유명한 스위스에서도 우유 1리터는 2,000원대 초반으로 우리나라가 확실히 비싼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내 우유업계 1위 서울우유협동조합이 가격을 3.6% 인상하며 다른 우유 업체들도 줄줄이 인상. 안 그래도 비싼 우유 가격이 더 비싸졌습니다. 대체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우유 가격이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원인에는 지난 2013년 도입된 원유 가격 연동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 연동제란 소비시장에서의 우유 수급 상태와 무관하게 우유의 생산비가 오르면 가격도 자연스럽게 오르는 제도로 우리나라 우유 가격은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우유 생산비의 상승폭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공급 요인만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하다 보니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 우유 시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현상으로 일반 우유 소비가 정체돼 있는 데다 미국, 유럽연합, 호주 등 낙농 선진국으로 알려진 여러 국가들과 맺은 FTA 체결로 값싸고 품질 좋은 육아공품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무작정 가격을 내리기에는 최저임금 인상, 사료값 인상 등으로 그래서 최저임금은 왜 이렇게 올리는 거야? 하니 쉽사리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뜩이나 질도 떨어지는데 가격까지 터무니없이 비싸다면 그것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다 그냥 뒤져가고 있어. 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3위, 과일.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마트를 방문해보면 과일 가격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한국과 다르게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마트 과일, 사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과 1kg 평균 가격은 미국 달러 기준 6.36달러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물가를 자랑하는 싱가포르와 프랑스 파리에서도 같은 양의 사과가 각각 3.28달러, 3.29달러로 우리나라 사과가 약 2배나 비싼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나나의 경우 1kg에 3.27달러로 세계에서 무려 두 번째로 비싼 편이며 오렌지도 4.59달러로 3위 수준의 가격대라고 합니다. 오렌지 왜 이렇게 비싸냐고! 심하게 추운 것도 아니고 과일 농사를 짓기 황폐한 땅도 아닌데 과일 가격이 이렇게 치솟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지형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안정적으로 농사만을 지을 수 있는 땅덩이가 작아 생산 가능한 과일의 양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또한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1년 중 과일 재배가 가능한 시기가 짧고 그마저도 불안정한 기후로 인해 생산이 쉽지 않습니다. 조상님들 뭐 하신 거예요? 미국이나 왜 중국 땅도 안 먹었어? 우리나라는 본인 소유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직접 일 안 하나 운영하는 진짜. 자연농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도 한 가지 원인이라고 하는데 진짜 조상 차이 결코 심하네, 낮지 진짜. 않은 인건비 수준 역시 높은 과일 가격 형성의 한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과일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자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같은 한국 땅에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위, 쌀. 한국인의 주식, 쌀. 우리나라에서는 쌀은 왜 비싼 건지 모르겠어, 한국과 이거. 비교하면 매우 비싼 편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쌀은 1kg 기준 약 4,723원인데요. 살벌한 물가로 유명한 홍콩 쌀의 경우 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2,495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1,000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사실 쌀값은 쌀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쌀값이 급등하면 외식업계 전반에서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라 메뉴 가격이 상승, 자연적으로 외식 물가는 물론 가공식품 가격까지 줄줄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도대체 계속될 뭐 하는 수 거야? 있습니다. 쌀값 안 줄이고. 특히 2017년 쌀값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7% 오르면서 80kg 햅쌀 기준 2017년 12만 8,500원에서 17만 7,052원으로 대폭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7년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정부가 쌀을 매입했고 이에 따라 이어진 쌀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농가들의 출하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쌀값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곧바로 평년 가격을 회복하긴 했지만 이러한 깜짝 가격 급등 사건 이후 쌀값이 비싸다는 소비자의 인식이 계속되며 쌀 소비량이 감소, 농가 실질 소득에 영향을 미쳐 쌀 가격이 상승되는 악순환이 아이고. 반복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년 국내 쌀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2017년에는 3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쌀 농가 실질 소득이 매년 줄어드는 현상이 이게 나타나고 뭐냐. 있는데요. 한마디로 쌀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농가에서는 쌀 농사에 투입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쌀값이 더 에바지. 올라야 농민들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쌀 평균 단위를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80kg 수량 단위를 1kg 이걸 봐야 수량 단위로 되는데 진짜, 변경, 그치, 얘들아? 소비자들이 어. 쌀을 비싸게 느끼는 편견부터 없애야 한다는 것인데요. 1kg 수량 단위로 변경하면 가격 판단을 쉽게 할 수 있고 속보장 판매가 가능해 소비 촉진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데 어찌됐든 소비자들이 느끼는 쌀 가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1위. 맥주. 맥주 4캔에 만원인 요즘 시대에 무슨 소리인지 의아한 분들도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맥주는 국산 맥주입니다. 지난해 한 편의점에서 수입 맥주 4캔을 무려 5,000원에 야, 사 저거 먹는 진짜. 대박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4캔에 만원 하던 수입 맥주 가격이 이제는 5,000원까지 떨어진 셈인데요. 커피 한 잔보다 더 저렴하게 마실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수입 맥주 탓에 국산 맥주 회사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싸도 너무 싸다 라며 역차별을 논하고 있는 것인데요. 수입 맥주가 이렇게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맛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시장 점유율도 10%를 훌쩍 넘은 현재 일부 소비자들은 네. 국내 맥주 회사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퀄리티의 수입 맥주를 4캔에 5,000원이라는 가격에 마실 수 있는데 라거 종류가 대부분인 국산 맥주 가격은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럼 국산 맥주 회사의 입장은 어떨까요? 사실 국산 맥주가 수입 맥주보다 더 비싼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주세법에 따라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의 세금을 다르게 부과하기 때문인데요. 국산 맥주는 제조 원가의 이윤과 판매 관리비를 포함한 출고가의 세금을 부과하는 데 반해 수입 맥주는 이윤이나 판매 관리비를 뺀 수입 신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즉 과세 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입 맥주가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과받을 수밖에 없고 낮은 가격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죠. 또한 주세법에서 종가세를 채택하는 방식도 높은 가격 형성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너무 비싸, 근데 OECD 솔직히 주요 말해서 국가들의 맥주도. 경우 생산하는 맥주량에 아니, 따라 소주는 세금을 솔직히 그렇게 비싸진 결정하는 않잖아, 공약제로 소주는. 진행됩니다. 맥주는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220엔이죠. 반면 우리나라는 맥주의 원가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입니다. 맥주 생산량이나 판매량과 관계없이 맥주를 만들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는 가격은 물론 맥주 퀄리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좋은 재료를 넣어 그러니까 맛도 더 맛있게 존나 없는데, 만들수록 맞아. 세금이 높아지니 가격도 높아지고 국내 맥주 회사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최대한 저렴한 원가로 생산할 수 있는 싱겁다 제일 존나 나은 많네. 스타일만 고수할 수밖에 없는 와. 것이죠. 뒷이야기를 알고 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 기업에 불리한 우리나라 주세법 손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우리나라는 지하철, 버스, 가스,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이나 각종 서비스 요금은 상당히 저렴한 축에 속하지만 반대로 식료품 가격 순위는 파리와 뉴욕을 앞지른 1위를 담배도 세금 때문에 오른 거잖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도 저렴한 식당 메뉴 가격에 놀람과 동시에 너무 비싼 식료품 가격에 의아함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서민들의 시름을 더 깊게 만드는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담배는 안 펴요. 하나만 더 볼까? 이거? 내가 제 마음속 영순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 특징 이게 뭔가 아이유 닮지 한 가지 않냐, 근데? 업종이 매우 빠르게 유행한다는 점입니다. 맥주 먹어서 빙수가 지금 유행하면
너도나도 빙수 전문점에 뛰어들고 좀 마라탕이 살찐 아이인 것 유행하면 같은데? 마라탕 창업이 늘어나는 시기인데요. 때문에 전국에 100개에서 200개 정도면 충분한 가맹점이 900 아니 1000개에 이르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아니, 다 같이 아이유도 수익 친구분 악화를 닮아가지고. 겪는 현상이 곧잘 발생한다고 하죠. 오늘은 너도나도 100기다가 원조까지 망쳐버린 프랜차이즈 탑 5를 소개합니다. 4위 명랑 핫도그. 2016년 전국을 휩쓴 간식하면 생각나는 건 바로 즉석 저 핫도그인데요. 한 개 쌀가루를 있는데. 입혀 튀긴 쌀 핫도그를 기본으로 하는 명랑 핫도그는 단돈 1,000원 안팎의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시선을 존나 사로잡는 데 비싸졌잖아. 성공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한 명랑 핫도그는 입소문을 타고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며 대한민국 대표 핫도그로 자리매김 하는 듯 했지만 아, 의외의 일본에서 대박 복병에 났죠? 발목을 잡히고 마는데요. 명랑 핫도그의 인기를 발판 삼아 이를 그대로 베낀 유사업체가 범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명랑 핫도그 이후 유사한 핫도그 전문 브랜드가 10개 이상 생겨났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정보 공개서에 따르면 불과 1년 동안 비슷한 이름을 한 즉석 핫도그 전문 브랜드가 9개나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들 업체는 모두 기본 핫도그의 가격을 1,000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은 물론 인테리어와 콘셉트까지 따라했는데요. 더불어 이들 업체가 내놓은 가맹점의 수만 해도 1000여 개가 넘었으니 핫도그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들은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고 원조격인 명랑 핫도그를 구분하기는 점점 어려워졌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핫도그 열풍은 사그라들게 되었습니다. 단기간에 콘셉트만 베껴 수십 개의 가맹 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그렇게 업계를 떠나게 되었죠. 너도나도 다 따라하다 망했네. 보니 정작 핫도그 붐을 일으킨 장본인인 명랑 핫도그만 피해를 입은 셈인데요. 다만 명랑 핫도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 결국 2018년 하반기에는 미국까지 진출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역시 데는 다 원조는 망했네.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그러게. 3위 주씨. 2010년 문을 연 이거 뭐야, 저가 이거? 한가열 주스 전문업체 주씨, 나 처음 보는데 이거 뭐예요, 1,500원에서 이거? 2,800원 수준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의 큰 용량으로 순식간에 많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개인 창업을 한 주씨 나 몰라. 윤석재 주씨 대표는 나 주씨 몰라. 2015년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번화가와 대학 근처 지점엔 손님이 줄을 섰고 2017년까지 가맹점 수는 820개로 저가 진짜 한가열 많은데? 주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죠. 하지만 윤 대표는 가맹점이 급속히 늘어나는데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2015년 말부터 진한 주홍색 간판과 인테리어, 상표, 외관, 메뉴, 가격 등 모든 것을 주씨와 비슷하게 만든 유사 브랜드가 속속들이 등장하면서 1년 만에 업계 추산 20여 개 브랜드가 생과일 주스 경쟁을 펼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엄지. 주씨가 호황을 누리면서 유사 브랜드 업체는 일회용 컵에 빨대가 꽂힌 주씨 고유의 픽토그램과 컵홀더 문구까지 비슷하게 만들어냈지만 100% 동일한 이름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제재하기 힘든 데다 원조를 검증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씨로서는 이에 대해 별다른 방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사 브랜드들이 생겨나도 원조 브랜드는 속수무책으로 함께 경쟁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죠. 결국 대한민국 음료계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주씨는 법인 설립 3년 만에 2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하며 성장세가 한풀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실적은 단기화된 경제 침체나 브랜드 자체 내의 논란 등 오늘은 다른 맛있다, 이유들도 주씨. 작용한 결과겠지만 도를 넘어선 히트 브랜드 베끼기로 인한 타격 또한 한몫 크게 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2위 봉구비어. 살짝 촌스러운 장면 센스와 특유의 내부 이게 뭐예요? 봉구비어? 감자튀김, 치즈 스틱 등 간단한 안주를 메뉴 아니, 진짜 내에서 다 처음 보는데, 일명 나는. 스몰비어 업계는 2011년 봉구비어가 포문을 열면서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2년부터 상표에서 글자를 하나 바꾸고 이거 아는 사람. 가격, 내 외관을 흡사하게 만든 스몰비어 가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봉구비어의 성공 궤도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데요. 실제로 한 블럭 건너 하나씩 볼 수 있을 만큼 많이 생겨난 스몰비어 가게들의 내면은 자세히 살펴볼수록 더 황당합니다. 3,000원에서 8,000원 하는 안주 가격부터 심지어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는 비닐 장갑이나 가격, 발을 중심으로 한 인테리어 등 세심한 부분까지 유사한데요. 당시에는 정말 눈만 돌리면 땡땡비어라는 간판을 볼 수 있을 정도였으니 봉구비어가 자신만의 고유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찌 보면 시간 문제였던 셈이죠. 실제로 2014년 9월에 열린 제32회 프랜차이즈 산업 박람회에 참가한 스몰비어 브랜드는 12개로 단일 업종으로는 치킨을 누르고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 공개서에 등록된 스몰비어 관련 프랜차이즈 업체만 이 약 진짜 뭔지 나 49세 모르겠다, 가는 이거. 것으로 나타났죠. 결국 유사 상표의 홍수 속에 소비자들이 발길을 돌리면서 스몰비어의 인기는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원조 봉구비어는 유사 브랜드의 난립에도 꾸준한 노력 끝에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비슷한 컨셉을 내세웠던 유사 브랜드들은 현재 대부분 폐업했거나 사실상 가맹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별다른 차별화 없이
당시 유행에 올라타 가맹점만 내는 물량 공세가 결국 자충수가 된 셈이네요. 1위 에휴. 김밥천국. 대한민국에 있는 가장 이건 안다, 이건 유명한 알아. 분식집 이름 하면 김밥천국을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건 알지. 당시 이건 모를 수가 천원김밥이라는 없지. 메뉴를 내세우며 2002년에서 2003년 당시 가맹점이 100개에 달했던 것은 물론 매장 순수익이 한 달에 2천만 원에 달하는 점포도 있을 정도로 최고의 호황기를 누렸던 김밥천국은 현재까지도 저렴한 분식집의 대명사로 꼽히지만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김밥천국은 그 이름이 같다고 해서 다 같은 김밥천국이 진짜요? 아니라고 합니다. 김밥천국의 창업자 유인철 씨는 공장에서 가공된 재료를 납품받지 않고 점포에서 직접 재료를 가공하는 식으로 원가를 절감해서 천원 김밥을 탄생시켰고 이 박리담의 전략은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이를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화하기 위해 1998년 김밥천국의 상표권을 신청했지만 대한민국 특허청으로부터 식별성이 헐.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특허청에서는 땡땡나라, 땡땡월드, 땡땡마을, 땡땡천국 따위를 식별력이 없다고 심사에서 거절하는 것이 관례였고 이미 보통 명사처럼 쓰이고 있던 김밥천국의 경우 상표만 봐도 누구나 상품과 서비스 내용을 직감할 수 있어 특허청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김밥천국이 상표권을 획득하지 못한 절호의 기회를 사람들이 놓칠 리 없었습니다.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정확히 똑같은 김밥천국이라는 상표를 김밥나라. 내건 유사 프랜차이즈가 우후죽순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야, 나 저거 유사 정보의 짬인 줄 인식이 몰랐네. 나쁘면 소비자들이 진짜 김밥천국 측에 전화를 걸어올 정도였지만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하루가 다르게 이미지가 나빠지게 된 김밥천국은 사양길에 접어들게 되었고 더 이상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최초 창업자 유인철 씨는 2013년 모든 직원을 헐. 처분하고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제 제가 갔던 김밥천국은 본사가 관리하는 가게였을지 아니었을지 야, 이거 궁금해지네요. 진짜. 상황이 이렇지만 사실 원주 업체가 놀랐네, 유사 이거. 브랜드에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부정경제방지법이 있지만 법원이 어느 범위까지 지식재산권을 인정해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영세 업체들이 계속 소송에 매달리긴 힘들기 때문인데요. 히트 아이템의 편승에 기형적으로 움직이는 시장 동향은 국내 창업 생태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인 만큼 외식산업 전체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법 제도의 개선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창의적인 브랜드를 만들 생각도 없이 이익만 챙기려 하는 저러고요. 이기적인 마음부터 버려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랭아, 제 마음속 영순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요식업 시장 규모 약 50조 원. 어플터치 한 번이면 평균 30분 내외로 온갖 종류의 음식이 배달되는 나라 대한민국. 육첩반상에 고봉밥을 즐겨 먹던 조상님들의 기운을 그대로 물려받은 탓일까요? 돈 우리나라는 많이 그 벌었을 것 어떤 같은데. 아니, 나라보다 이거- 발달된 식문화를 이거 구독 31만이잖아. 나 이거 처음 볼 때 구독자 5만인가 그밖에 안 됐었어. 그게 1년 전이에요, 1년 전. 자랑하며 해외에서 유입된 메뉴도 우리만의 스타일로 재탄생시키는 저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1년 만에 오늘은 31만 이면은 현지인도 충격받게 존나 많이 뜬거 만든다는 아니야? 한국식 변종 음식 탑4를 소개합니다. 4위 피자. 새우, 불고기, 닭고기, 고구마, 감자, 단호박 등 존재하는 모든 식재료를 아니, 토핑으로 그렇다고. 사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피자는 원조 피자와는 조금 과로사는 많이 뭐 그냥 다릅니다. 몇 달 만에, 따라서 수년간 피자헛, 미스터 구독자 피자 같은 66만 인데 한국식 피자 맛을 클래스가 길들여진 다르지. 한국인들이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피자의 본고장 이탈리아에 방문해서 피자를 먹으면 대부분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하는데요. 진짜요? 얇은 도우의 부실한 토핑, 심심한 맛 때문에 무언가 빠진 듯한 아쉬움을 느끼기 일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식 피자는 두툼한 두께와 화려한 토핑을 자랑합니다. 문어, 통새우, 스테이크, 단호박 등 도우가 마치 피자 재료를 지탱하는 접시인 듯 꽉 찬 토핑은 물론 특유의 퍽퍽함에 그냥 버리는 사람도 있는 피자 끝부분에는 치즈나 소보루, 고구마 무스 등을 추가해 빵까지 맛있게 즐길 수 있죠. 게다가 골목 커피엔 식당 커피를 피자? 넣어 무려 4가지 피자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피자도 있고요. 이처럼 한국인들에게는 환영받는 한국식 피자. 대신 하지만 피자잖아. 이탈리아 현지인이나 크기는 대형 사이즈이지만 야, 이게 토핑은 뭐야? 이게 피자야? 동네 듣보 피자집도 이건 안 하겠다. 다소 단순한 미국 피자를 즐겨 먹는 미국인들에게는 황당 그 자체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자면 김치찌개에 비빔밥을 넣고 그 위에 생크림을 얹는 듯한 일종의 괴식처럼 느껴진다는 것인데요. 물론 일부 취향이 맞는 서양인들의 경우 혜자스러운 한국식 피자에 반하는 이들도 있다고 하지만 대체로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네요. 비록 피자의 본고장 이탈리아와는 도우에 치즈 및 토핑을 올리는 방식을 제외하면 비슷한 면을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그래도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여러 피자 업체들의 노력 덕분에 현재 우리가 즐겨 먹는 다양한 한국식 피자 메뉴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싶네요. 3위, 뚱카롱. 동그란 모양의 머랭 크러스트 사이에 저거 한 잼, 번도 안 가나슈, 먹어봤는데. 버터크림 등의 필링을 채워 만든 프랑스 쿠키 마카롱. 작지만 진한 단맛을 선사하는 이 디저트에 한국 소비자들이 열광하며 이른바 마카롱 열풍이 시작되었습니다. 2~3천원대로 구성된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에도 불구하고 마카롱 전문점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최근에는 900원짜리 가성비 마카롱도 등장했죠. 그렇게 잠깐 유행하고 말 거라 판단됐던 마카롱. 너무 그러나 달아요? 한국식 변종 스타일로 재탄생하며 아직까지 시장에서 굳건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뚱카롱 덕분인데요. 뚱카롱 뭐예요? 정통 마카롱은 필링과 크러스트 비율이 1대1이지만 뚱카롱은 크러스트 샌드 이게 사이즈 뭐야? 비율이 정통 마카롱의 3~4배는 됩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포만감을 중요시하고 넉넉한 인심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간식 문화와 SNS를 통한 인증샷 열풍이 맞물려 화려한 비주얼과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뚱카롱이 탄생했다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현지에는 존재하지 않는 뚱카롱을 맛본 현지 파티시에들은 마카롱이 아니라 마카롱 샌드위치라며 마카롱 한국식 샌드위치. 뚱카롱에 대해 혁명적이라는 다소 놀란 반응을 저거 보이기도 놀리는 거 했습니다. 아니야? 일각에서는 먹는 용도가 아닌 사진 찍기용으로 탄생했다며 뚱카롱을 비판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특한 3단 구조를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먹는 게 포인트인 정통 마카롱의 우아한 맛을 해치는 것은 물론 마카롱 본연의 바삭한 식감도 사라지고 생긴 것도 기형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원조 마카롱과 맛이 다르면 어떠냐며 뚱카롱을 환영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 마카롱과 비슷한 가격으로 풍성한 필링을 즐길 수 있으니 가성비도 높고 화려한 비주얼까지 자랑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뚱카롱. 이제 프랑스 디저트보다 한과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네요. 2위, 감자 핫도그. 우리에게 핫도그로 익숙한 길거리 음식이지만 감자 핫도그. 사실 핫도그의 변형된 형태 중 하나로 막대기에 소세지를 꽂아 밀가루와 옥수수 전분을 감싸 튀겨낸 이 요리의 정식 명칭은 핫도그가 아니라 콘도그가 맞습니다. 미국 텍사스 공화국 시절 독일계 이민자들이 텍사스에서 독일 소세지가 팔리지 않아 고안해낸 음식이라고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대한민국 대표 길거리 음식으로 수십 년간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취향에 따라 케찹이나 머스터드 소스를 발라 먹기도 하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반죽 표면에 설탕을 뿌려 먹기도 합니다. 치즈, 가래떡 등을 추가한 다양한 콘도그를 맛볼 수 있는 콘도그 내가 저걸 전문 싫어해. 체인점도 있고요. 이처럼 그 시작을 알 수 설탕 뿌려 먹는 거 없는 있잖아. 전종 콘도그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반향을 일으켰던 메뉴를 꼽자면 단연 감자 핫도그 아닐까요? 감자 핫도그는 겉면에 네모난 감자 조각이 다닥다닥 붙은 콘도그로 1990년대 후반 만드기 핫도그라는 이름과 함께 폭발적인 저거 인기를 존나 싫어해, 저거. 받습니다. 별로해. 사실 평범한 콘도그에 감자가 추가된 맛으로 그다지 특별할 것이 없는 레시피이지만 저거 맛은 별로야. 기가 막힙니다. 가격 대비 크게 그냥 핫도그를 커 좋아해. 한 끼 식사로도 무리가 없죠. 미국 텍사스에서 시작된 콘도그의 한국식 변종 음식 감자 핫도그는 이제 역으로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주재료가 감자와 달걀, 소세지로 오히려 서양인들에게 흔한 재료인 것은 물론 햄버거 속재료나 피자 토핑으로 감자튀김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한번 맛보면 다들 그 코를 외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꼭 먹어야 할 음식으로 감자 핫도그를 뽑는 경우가 있고 구글에 코리안 콘도그라고 검색하면 우리나라 그렇게 감자 좋아해? 핫도그 이미지로 도배가 됩니다. 일종의 코리안 스트리트 푸드로 외국인에게 뜨거운 반응을 자아내고 있다고 하네요. 전혀 한국적이지 않지만 한국 음식으로 유명한 이 감자 핫도그 처음 발명하신 분이 누구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1위 양념치킨. 마늘치킨, 양념치킨은 마라치킨, 인정이지. 간장치킨, 갈비치킨 등 일반 후라이드 치킨의 색다른 맛을 더한 다양한 치킨 메뉴를 자랑하는 치킨의 나라 대한민국. 아시다시피 닭을 튀긴 치킨이라는 요리는 미국 패스트푸드 브랜드 KFC를 필두로 서양권에서 시작됐지만 한국만의 매콤달콤한 양념을 버무려 만든 양념치킨은 양념치킨은 한국에서 인정이지. 재탄생된 대표적인 변종 음식입니다. 물론 KFC에서도 스파이시 치킨이라는 이름의 양념된 치킨 요리를 판매해왔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양념치킨과는 그 맛과 형태가 확연히 다르다고 하는데요. 한국식 양념치킨은 한국 고유의 양념, 고추장에 마늘, 물엿 등 여러 재료를 갈아 만든 소스에 근데 진짜 프라이드 존나 맛있어, 치킨을 버무린 이게. 요리로 1980년대 후반 멕시칸 나는 후라이드는 너무 식자인 밋밋해서 못 민족의 먹겠어, 씨가 그냥. 처음 고안해냈다고 이제 합니다. 후라이드를 당시 먹잖아. 치킨을 다 먹지 않고 후라이드는 남기는 사람들이 좀 많아 계속 사람들의 먹으면은 입맛에 맞는 양념을 느끼해. 개발했고 근데 이 치킨을 주문하면 양념치킨은 양념치킨 약간을 막 서비스로 질리지가 제공하는 않아. 식으로 홍보를 했더니 2달 만에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후 윤종기 씨에게 양념치킨 비법을 전수받은 페리카나 치킨 창업주 양희권 씨가 양념치킨을 메인으로 한 프랜차이즈 체인점을 내면서 전국적인 치킨 할이가
시작됐죠. 한국식 양념치킨은 한국인들의 소울푸드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으며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미국 위키피디아에는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으로 그 역사와 다양성에 대해 자세히 서술돼 있을 정도이며 뉴욕 타임즈는 미국 언론에서 한국식 양념치킨을 다룬 기사도 여러 건입니다. 실제로 한국 양념치킨에 열광하는 외국인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물론 양념치킨을 엄연한 한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서양 음식에 100% 한국식 양념이 접목돼 전 세계인을 사로잡는 메뉴가 탄생, 한국만의 독자적인 메뉴가 된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한국 먹거리 유행은 그 흐름이 매우 빠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요식업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늘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만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기존 음식에 새로운 맛을 더한 퓨전 음식은 실패 위험성이 낮아 메뉴 개발자들이 주로 접근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정통과 변형 사이에 늘 잡음이 많은 편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혁신적인 시도로 새롭게 진화한 한국식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반갑게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요. 앞으로 또 어떤 한국식 변종 음식이 탄생해 국내를 넘어 세계인들을 놀라게 할지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타. 치토스 나는 평타. 이거 딱 하나만 보자. 나 이거 궁금해 죽겠어 이거. 이거 뭔지. 랭아, 제 마음속 영순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사람들은 곧잘 맛있는 음식을 두고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라고 표현하고는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꼭 이번 생에는 그 황홀한 맛을 맛볼 수 있기를 소원한다고 하죠. 하지만 어떤 음식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죽기 전에 좀 먹은 쪘어, 그때, 마지막 그치? 음식이 되는 살 경우도 좀 빼면 있습니다. 예쁠 것 같은데. 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후도 좀 그럼에도 수술하고.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 개인적으로 말한 미스테리한 건데 음식들. 오늘은 이것도 말 그대로 타겟당하는 거 목숨을 걸고 아니겠지? 먹어야 하는 음식 탑 5를 알아보겠습니다. 4위, 보거. 나는 못생겼어요. 네. 보거는 전 저는 세계적으로 확실하게 존재하고 못생겼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방에서 저는 고급 저를 비하할 수 음식재료로 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생선입니다. 외부의 자극에 몸을 풍선처럼 크게 부풀리는 보거의 모습은 귀엽기만 한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보거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테트로도톡신이라고 불리우는 독인데요. 실제로 테트로도톡신은 무색, 무미, 무취로 많은 범죄 영화 그런 거는 다 알잖아. 는 열이나 냉동 같은 경우가 우리 안이 중독 호흡 주변 따라서 성했다는 말을 지신 분들이 이집트의 보물방개선은 이게 뭐야? 부유와 다작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국민 음식인데요. 이집트의 보물방귀는 전통 축제인 샤멜 나심이 열리면 이집트인들은 해변가나 공원에 앉아 이 피시크를 삶은 계란과 이게 함께 뭐야? 즐기며 공휴일을 즐긴다고 합니다. 겉모습만 보기에는 평범한 소금에 절인 고등어 생선 아니야? 같지만 사실 이 또한 목숨을 걸고 먹어야 하는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먹는다는 피시크는 역설적이게도 매년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고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2009년과 2010년에는 4명의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까지 했던 무시무시한 그걸 왜 음식입니다. 먹어? 그 이유는 바로 1년 이상 발효하는 특별한 헐. 조리 방법에 있는데요. 썩은 이 거 아니야?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대로 숙성되지 않은 피시크를 섭취하는 경우 보툴리누스 중독에 걸려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보툴리누스 중독은 우리에게 더 친숙한 언어로 표현하자면 식중독입니다. 청산가리, 폴류는보다도 독한 자연계의 맹독인 보툴리누스 균이 유발하는 대표적인 중독으로 섭취하게 되면 아니, 저걸 현기증, 무슨- 시야흐림이 나타나다가 호흡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호흡기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되죠. 보툴리누스 중독은 조기에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치사율이 50%에 육박하는데요. 저걸 왜 쳐먹는 섭취 거야? 이상에서 최소 10분 이상 살균 처리하면 독소가 파괴되긴 하지만 피시크의 경우 굽거나 찌는 등의 조리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이집트는 결국 정부 차원으로 피시크 섭취를 경고하고 있다는데요. 정부가 아니라 이미 오랜 금지해야 되는 거 전통이 아니야? 되어버린 터라.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나겠어? 나는 아니란 생각 때문에 중독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맛보기는 힘든 음식이니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보툴리누스 균은 통조림이나 소시지 같은 곳에서 곧잘 증식한다고 하니 의심스런 식품은 우리나라가 아까워 하지 졌다, 말고 저거. 과감히 버리시거나 꼭 끓여 드시는 것이 생선에서 좋을 것 졌다, 야. 같습니다. 2위 카스마르주. 여러분, 치즈 다들 좋아하시죠? 이탈리아의 카스마르주는 전통 사르데냐식 치즈입니다.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목숨을 걸고 먹어야 할 만큼 짜릿한 맛의 치즈라고 불리우지만 판매가 이게 금지되어 뭐야? 있어 암거래로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 10대 혐오 음식에까지 오른 음식이자 한마디로 구더기 치즈라고 치즈? 불리는 이 치즈에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구더기들이 꿈틀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쉣!
지금부터 이 끔찍한 치즈의 조리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페코리노 치즈를 바깥 부분을 제거한 상태로 꺼내두면 한 번에 무려 500개 이상의 알을 낳을 수 있는 치즈파리가 이 페코리노 치즈 안에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알에서 부화된 유충이 치즈를 갉아먹기 시작하는데요. 구더기가 치즈를 먹으면서 지방을 분해하고 일명 치즈의 눈물이라고 불리우는 분해 물질을 남기게 되는데 이 액체는 한 번 먹으면 몇 시간 동안 뒷맛이 혀에 남을 정도로 강렬한 맛을 낸다고 합니다. 밀폐용기 안에 넣어 구더기를 질식사시킨 후 치즈와 구더기를 분리해서 먹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구더기채로 섭취하는 만큼 위험도는 더 높아지는데요. 웬만하면 입안에서 씹히거나 위산, 장액 등을 견뎌내지 못하고 죽지만 살아서 장까지 가는 근성 쩌는 구데기들이 문제입니다. 장에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내장에 붙어 소화기관 천공을 일으키고 장과 피부를 침쇄해서 삶의 터전을 만드는 등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기 때문인데요. 구토, 소화불량, 혈흔을 동반한 설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한때 유럽연합에서 금지 조치가 내려졌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승할 가치가 있는 특산품으로 여겨지는 카스마르주는 묘사가 불가할 정도로 짜릿한 맛의 중독성 때문에 유럽의 미식가들에게도 와인과 함께할 정도로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는 정력제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는 수입될 일이 없으니 앞으로 맛볼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현지에서 호기심에 드셔보시고 싶은 분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구더기가 꿈틀거리며 살아있는 신선한 카스마르주를 고르셔야 합니다. 유충이 죽은 상태라면 치즈에 독성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안 먹을 거예요. 1위. 산낙지. 왜? 산낙지. 너무 익숙한 음식이죠? 아니. 말 그대로 살아있는 낙지로 저 꿈틀꿈틀거리는 맛있는 걸 낙지를 왜? 생으로 즐기는 요리입니다. 앞서 소개한 다른 음식들처럼 독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리 방법이 특별한 것도 아닌데 산낙지가 1위를 차지한 이유는 바로 먹는 사람들이 방심을 하기 때문인데요. 산낙지 특유의 꿈틀거리는 덩어리 느낌이 아이고 저건 아니지. 산낙지를 통째로 먹는 잘라 먹어야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낙지를 제대로 씹지 않고 넘기면 채 분해되지 않은 빨판이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건 에바지. 흡착력이 강한 빨판이 기도나 입속에 잘라야지. 달라붙어버리면 하임리히 법으로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기도를 꽉 막아버리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 낙지의 저건 좀 다리가 에바다. 기도 입구를 자극하면 성대에 경련이 에이, 일어나 저건 호흡을 하지 좀- 못하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4분을 채 넘기기 어렵다고 해 더욱 위험합니다. 영국의 한 신문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8대 음식 중 1위로 산낙지를 꼽기도 했을 정도로 위험성이 높은 음식임에도 산낙지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는데요. 70대 노인부터 30대 청년들까지 전국적으로 한 달에 한 방꼴로 만날 달에 수 한 있을 번을 정도라고 죽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먹방 오! 유튜버들 사이에 산낙지 먹방이 유명세를 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절대 따라하지 말라는 주의를 덧붙이긴 하지만 주 시청층이 어린 학생들인 만큼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죠. 혹여라도 산낙지를 먹다 목에 걸려 호흡곤란이 올 경우 즉시 보이는 부분을 잡아당겨 밖으로 꺼내야 하는데요. 낙지 표면이 미끄럽기 때문에 수건이나 고무장갑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너무 만약 미개하다. 낙지의 일부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병원으로 가서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물론 병원으로 갈 때까지 무사하길 기원해야겠지만 무사할 리가 있나? 그러니까 산낙지를 먹을 때는 꼭 미리미리 조각조각 썰어서 꼭꼭 씹어서 드셔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해주세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종류를 자랑하는 맛있는 음식들 하나하나 맛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중에는 이렇게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음식들도 있으니 미리 알아두고 아니, 저걸 왜 안 썰어, 드시는 것이 근데 좋겠습니다. 진짜. 그 맛이 아니, 너무 존나 궁금해 미개하다, 꼭 진짜. 드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어떻게 꼭 낙지를 전문가가 생으로 다른 쳐먹어? 음식으로 그리고 위험하지 않은 방법으로 안전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너무 미개한데?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것도 궁금하다. 아 자꾸 이거 그만 봐야 되는데 왜 이러지? 매기는 랭킹스쿨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식문화가 발달된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인지 낯선 음식을 우리나라 스타일로 재탄생시키기도 하고 살이 점점 음식에 찐다고? 대한 호기심도 굉장히 강한 편인데요. 그러나 한국인이라고 모든 음식을 환영하는 건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소울푸드로 불릴 만큼 대중적인 인기를 자랑하지만 유독 한국에서만 맥을 못 추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에게 역대급 호불호를 자랑하는 음식 탑4 함께 알아볼까요? 4위 도넛. 한 손에는 도넛 왜? 또 한 손에는 도넛을 들고 있는 한 손에는 미국이나 헐리우드 영화에서 10만 원, 한 쉽게 알아볼 수 손에는 있는 1억? 상황이죠. 이렇게 미국인들에게는